안녕하십니까. 고대사의 지문 GT한 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앙아시아에 새겨진 고구려의 지문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눌지를 도와준 고구려와 눌지격 임무를 도와준 중앙아시아의 패권국. 고구려의 5세기 흔적. 첫 번째로 눌지왕이 있습니다. 신라 눌지를 권좌에 오르게 도와준 고구려. 실성왕은 내물의 아들 중에 미사은은 외국으로, 복호는 고구려의 볼모로 보낸 후 다른 아들 눌지까지 고구려의 볼모로 보내려고 하였지만 눌지가 고구려의 지원을 받아 실성왕을 처형하고 신라왕에 등극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흔적을 보겠습니다. 23편에서 봤던 건데요. 실성격과 눌지격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했는데요. 보겠습니다. 실성, 전임왕의 왕자가 어려서 대신 등극했습니다. 실성왕은 똑같이 사산제국에는 아르다스 2세가 전임자 샤프로의 왕자가 어려서 대신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실성하고 눌지 간의 사촌간인데 싸움이 있었거든요. 사촌간의 싸움 끝에 신라 눌지가 고구려의 지원을 받아 실성왕을 처형했습니다. 사산제국에서는 사촌뿐만 아니라 형제, 삼촌, 이렇게 여러 명이 분쟁이 있었습니다. 황실이 아주 혼란스러웠던 건데요.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사산 왕의 계보를 빼고서 마리깐, 즉 마르스반을 대신 계보에 올렸던 것입니다. 이때 이 앞에 있는 거는 다 실성격이고 이 뒤에 있는 거는 다 눌지격입니다. 바흐라못의 페루제 1세, 카바드 1세도 눌지격인데 카바드 1세는 지증왕, 북궁왕 동인물이죠. 그런데 여기서 특징은 눌지는 고구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등극했습니다. 근데 페루제 1세 같은 경우에는 헤프탈 제국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역할은 고구려의 역할을 헤프탈 제국이 하고 있는 건데 헤프탈 제국은 후운의 부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헤프탈의 지원을 받은 거는 후운의 지원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해보면 눌지를 권좌에 올린 건 고구려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에서는 눌지격, 페루제 1세, 눌지격 인물을 권좌에 올린 제국은 헤프탈 제국, 즉 훈제국이었습니다. 역할은 고구려의 역할을 훈제국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또 고구려의 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라 가야 동맹과 대결한 고구려. 5세기 말 신라 가야 동맹군과 대결한 고구려. 고구려가 신라를 쳐들어왔을 때 가야는 신라를 도와서 고구려와 대결했습니다. 즉 고구려는 이 당시 5세기 말에 신라 가야 동맹국과 대결했습니다. 중앙아시아를 보겠습니다. 이베리아 왕국과 사산제국의 동맹. 사산제국의 페루딜스는 훈제국과의 두 번째 전쟁에서 이베리아 왕국의 참전을 요구했습니다. 이때 왕이었던 바흐탕 1세는 기꺼이 페루딜스의 요청을 받아서 사산제국과 헤프탈 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이베리아 왕국은 우리 반파국이었습니다. 그건 28편에 나와 있는데요. 이내왕의 일명 이브리지가는 이브리가의 차용어였으며 도설지왕의 실제 이름은 다슬리, 도설지, 다슬리 왕이었습니다. 즉 반파국, 가야, 이베리아가 가야였죠. 사상과 이베리아 동맹국과 대결한 왕국은 이 당시 훈제국이었습니다.
똑같이 5세기 말입니다. 신라 가야 동맹국가 대결한 건 고구려였고, 중앙아시아에서는 사상과 이베리아는 반파국이었는데 이 두 동맹국가 대결한 왕국은 훈 제국이었습니다. 여기서의 역할은, 고구려의 역할은 훈 제국이 그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6세기의 다른 고구려의 지문을 보겠습니다. 6세기 신라와 백제에게 영토를 빼앗긴 고구려. 이건 앞에서도 봤던 건데요. 그 15편에 보시면은 그 진흥왕 요약된 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동일한 겁니다. 6세기 신라 백제는 패권국, 6세기 초의 패권국 고구려 영토를 나눠 차지했습니다. 신라는 10군을 차지하고 백제는 6군을 차지했습니다. 이때 진흥왕은 영토를 나눠 차지한 백제국 공주와 혼인을 했죠. 근데 신라 왕후의 왕국, 즉 백제와의 전쟁이 일어나서 신라가 대승을 거두고 백제국이 전멸했습니다. 이게 흐름인데요. 결과는 백제왕이 전사했습니다. 이 백제왕은 고구려 영토를 같이 차지했던 신라하고 고구려 영토를 같이 차지했던 백제왕인데 백제왕이 전사하고, 이때 백제는 신라와 함께 고구려에게서 차지한 영토를 신라에게 모두 빼앗기고 말합니다. 이건 똑같은 게 중앙아시아에 있었죠. 사산의 커즈로 있습니다. 커즈로라는 이름은 상당히 많습니다. 커즈로, 서구로, 골정, 홀쟁, 그 다음에 커즈로를 갖다가 일반적으로 부를 때는 카스린데 이 또한 간주리였습니다. 이건 앞에 편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 6세기 중앙아시아 전쟁을 보면은 사산과 투르크 제국은 6세기 초, 신라하고 백제가 고구려를 친 6세기 초하고 똑같은 시기에 이 당시 중앙아시아의 패권국 훈, 즉 헤프탈의 영토를 나눠 차지했습니다. 이 전투를 부하라 전투라고 합니다. 이때 전쟁에서 승리한 커즈로 1세는 투르크 제국, 영토를 같이 나눠 차지한 투르크 제국의 공주와 혼인을 맺고요. 이때 사산 황후의 왕국, 즉 투르크와의 전쟁이 발생돼 가지고 사산이 대승을 거둡니다. 즉 사산과 투르크는 동맹을 맺고 헤프타를 갖다가 영토를 차지했는데 둘의 싸움이 된 거죠. 사산과 투르크가 전쟁을 해서 사산이 대승을 거두고 투르크가 전멸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걸 갖다가 퍼스트 페르소 투르키 모여라고 합니다. 페르시아하고 투르크하고는 3번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이 결과는 백제하고 똑같이 투르크 왕이 전사하고 투르크가 사산과 함께 훈, 헤프타렉에서 나눠 차지한 영토를 사산이 독차지합니다. 우리 신라하고 백제하고 똑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은 6세기 전쟁은 신라하고 백제의 역할은 사산과 투르크가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패권국 고구려의 영토를 고구려는 훈하고 똑같은 사건이 된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백제왕이 전사하고 투르크왕이 전사하고, 이 당시 백제는 신라와 함께 차지한 고구려의 영토를 모두 신라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똑같이 투르크도 사산에게 모두 빼앗기고 맙니다. 여기서 역할을 보면 신라는 사산 제국이고 사비 백제는 투르크 제국이었고 고구려의 역할은 훈 제국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게 고구려의 그 흔적은 중앙아시아에서는 훈 제국이었는데요. 5, 6세기 모든 주요 사건의 고구려 역할은 훈 제국 주요 사건들의 역할과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는 고대 중앙아시아 패권국 훈 제국의 5대 부족 특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구려도 5부로 나눠져 있었는데 훈 제국도 정확하게 5대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에 새겨진 고구려 지문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